어, 다시요. 그 SN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n번째 항은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뺀 거하고 같으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S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해서 Sn까지를 뺀 거하고 같겠죠. 따라서 주어진 이 식은 S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Sn을 뺀 거. 그게 AN 플러스 1이니까 2SN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S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은 Sn의 3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를 Sn 플러스 1 SN이라고 썼지만 어쨌든 이것은 뒷항은 앞항에 3을 곱한 거잖아요. 따라서 SN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SN은 첫 번째 S1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이 S1은 이 식이 성립하려고 하면 S1하고 A1이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S1이 A1이고 A1이 얼마라고 했냐면 주어진 이 식에서 원래 식에서 S1이 A1이 3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SN항까지의 합은 3 곱하기 3의 n-1제곱이니까 얘는 결국은 3의 n제곱이에요. SN이 3의 n제곱입니다. 그럼 됐네요. A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A 100번째 항은 S의 100번째 항까지 합해서 S의 99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S 100번째 항까지 합은 SN이 3의 n제곱이니까 3의 100제곱에서 3의 99제곱을 빼면 되죠. 그럼 3의 99제곱이 공통이고 끌어내면 얘는 3 빼기 1. 따라서 2 곱하기 3의 99제곱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100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문제인데요. 14번째 문제는 식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n 플러스 1, 그러니까 A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한 거는 2배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얘는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SN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n 플러스 1에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2배의 SN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아까 13번 문제하고 또 같은 문제예요. 여기서 보시면 A의 n번째 항은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뺀 거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 플러스 1항까지 합해서 n항까지 합을 빼는 거하고 같겠죠. 따라서 이 식이 n 플러스 1 곱하기 a n 플러스 1 대신에 S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2SN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좀 동류항이 있잖아요. 지금 SN하고 여기 SN 동류항이 있으니까 이 식을 좀 이렇게 풀어가지고요. S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SN 지금 여기에 있는 n 플러스 1을 여기에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1, sn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거는 2sn이 되죠. 그럼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니까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n 플러스 1에 s의 n 플러스 1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n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n 플러스 1 플러스 2 sn 이렇게 됩니다. 즉 n 플러스 1 s의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3 S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S의 n 플러스 1항은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 Sn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거 아까 몇 번에서 했죠? 우리가 14번 말고 이거를 어디에서 했냐면은 12번에서 비슷하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것도 이제 비록 Sn 플러스 1, Sn, 그러니까 Sn과 Sn 플러스 1 사이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지만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풀 수 있어요. 1부터 쭉 대입을 해가지고 풀거나 아니면 뭐 아까처럼 아예 n항을 구해서 Sn을 구해서 풀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구하라는 게
10번째 항, A의 10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A의 10번째 항을 구하려면 A의 10번째 항을 구하려면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차례로 S1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S1은 A1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S2는 주어진 이 식에 n 대신에 이제 1을 넣은 거니까 2분의 4 S1. 그러면 2분의 4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4겠죠? 2분의 4. 2라고 고치지 않고 그냥 계속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n 플러스 1, n 플러스 3 이게 무슨 규칙으로 인해서 계속 곱하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S 세 번째 항은 n 대신에 2를 넣은 거니까 3분의 5 S2. 그런데 얘는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예요.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그 다음에 S 네 번째 항. S 네 번째 항은 4분의 6 곱하기 S3겠죠? 그럼 얘는 4분의 6 곱하기 S3가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S의 n번째 항은 이 규칙으로 가다 보면 n번째 항은 이렇게 가겠네요. n분의 n 플러스 2. 여기가 4일 때 4분의 6, 3분의 5, 2분의 4 이렇게 간 거잖아. 3일 때 3분의 5, 2분의 4 이렇게 갔으니까 SN일 때는 n분의 n 플러스 2, 그 다음에는 n 마이너스 1분의 이거보다도 하나가 작으니까 n 플러스 1, 그 다음에는 뭐 쭉 곱해가야 되겠죠? n 마이너스 2분의 여기서 또 하나 빼면 n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4분의 6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까지를 쭉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아니죠?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SN을 굳이 구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풀이에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게 낫겠네요. S4를 구했어요. S4를 구하면 S4는 4 약분이 되고 3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한 번만 더 해보죠. 지우개로 일단은 여기를 지우고 S5 한 번만 더 구해보겠습니다. S 다섯 번째 항은 5분의 7 곱하기 S4가 되는 거니까 5분의 7 곱하기 4분의 6 5분의 7 곱하기 4분의 6이 아니죠. 5분의 7 곱하기 S4가 3 곱하기 2 6 곱하기 5 여기가 3 곱하기 2 6 곱하기 5였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 뭐가 남냐면 3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6이 남아요. 자, 보시면 S3은 3 곱하기 2 곱하기 54 S4는 3 곱하기 2 곱하기 65 S5는 3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6이거든요. 자, 그러면 규칙이 생긴 거잖아요. 규칙이 생긴 거죠. SN은 어차피 분모는 3 곱하기 2예요. 그러니까 6분의 5보다는 2 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4보다는 6이고 4일 때는 6이고 그러니까 n일 때는 n 플러스 2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하나 작은 n 플러스 1 이게 SN이 됩니다. 자, 이게 SN이 됐으니까 S10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A10을 구해야 된다고 했고 A10은 S10 빼기 S9라고 했는데 S10은 6분의 12 곱하기 11 빼기 S9는 6분의 9가 되니까 얼마인가요? 11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 주시면 6분의 10을 공통으로 묶어내고
6분의 12 빼기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시면 얘가 6분의 11 곱하기 3분의 6분의 12 곱하기 11 6분의 12 곱하기 11 그 다음에 6분의 9를 넣으면 11 곱하기 10 6분의 11을 끄집어내면 2 빼기 3분의 5 그러면 얘는 6분의 11 곱하기 3분의 6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6분의 11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얘는 18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A의 10번째 항은 S10 빼기 S9고요. S10은 맞죠? S10은 N 대신에 SN이 이거니까 S10은 6분의 12 곱하기 11 빼기 그 다음에 S9는 6분의 11 곱하기 10 그러면 지금 공통이 6분의 11이니까 6분의 11을 끄집어내면 6분의 12 2 빼기 그러네 2 빼기 15가 아니군요. 다시 우리 계산을 잘못했네. 여기가 6분의 여기서 6분의 12를 끄집어내니까 6분의 11을 끄집어내니까 12 빼기 10이네요. 그러면 얘가 2죠. 2. 따라서 2하고 얘하고 약분해서 3분의 11 맞네요. 3분의 11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문제도 지금 12번째 문제처럼 조금 Sn 플러스 1하고 Sn 사이의 관계식을 주고 그래서 차례대로 쭉 대입을 하면 아마 이제 Sn이 일반항이 이렇게 구해질 거고 그 Sn이 구해지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A10을 구하는 14번 문제도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15번인가요? 15번. 15번을 보면 이거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인 것 같아요. 수학적 귀납법.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에 이것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1이 참이면 P1은 무조건 참이고 N1일 때 참이고 N이 참이면 얘랑 얘도 무조건 참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다음 중에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자 그랬습니다. 자, P1이 참이에요. P1이 참이다. 그러면 나에 의해서 P1이 참이면 P의 3 곱하기 1 빼기 1 얘랑 P의 3 곱하기 1 플러스 1 얘도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P2 그 다음에 얘는 P4죠. 그러니까 P1이 참이면 P2하고 P4도 참이에요. 따라서 1번 P4는 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2가 참이었어요. P2가 참이면 그러면 P의 3 곱하기 2 마이너스 1도 참이고 P의 3 곱하기 2 플러스 1도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P5가 참이란 얘기고 P7이 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P5도 P2가 참이었으니까 P5도 참이고 P7도 참이죠. 그 다음에 이제 P5가 참이고 P7도 참이고 P4를 한번 볼까요? P4가 참이면 어떻게 되냐면 P4가 참이면 P의 3 곱하기 4 마이너스 1도 참이고 P의 3 곱하기 4 플러스 1도 참이죠. 그러니까 즉 P의 11도 참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P의 13도 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P의 11도 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쭉 보시면 다음 중에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애는 P6이죠. 나머지들은 다 주어진 명제에 의해서 다 참이라고 찾을 수 있었는데 P6은 찾을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16번째 문제. 16번째 문제는 모든 자연수, 이것도 수학적 귀납법인데 보시면 P1이 참이면 모든 홀수에 대해서 PK가 참이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참이면
그것에 대해서 Pn 플러스 2도 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번. 먼저 기억을 보면 P1이 참이에요. P1이 참이면 어떻게 되냐면 P의 1 플러스 2도 참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3이 참이에요. P3이 참이 돼요. 그럼 P3이 참이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주어진 이거에 의해서 P3이 참이면 P5도 참이에요. P5가 참이면 P7이 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P1이 참이면 모든 홀수 3, 5, 7 이런 것들이 계속 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 P1이 참이면 모든 홀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다는 맞는 명제죠. 그 다음에 P1이 참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다. 1이 참이면 일단은 홀수에 대해서 참이지 모든 자연수가 되려면 짝수가 참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디귿에 보시면 P1과 P2가 모두 참이면 모든 자연수에서 참이다. P1이 참이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P에 대해서 이 안에 홀수가 들어간 건 모두 참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P2가 참이에요. P2가 참이면 n 플러스니까 P4가 참이고 P4가 참이면 P6이 참이고 P6이 참이면 P8이 참이고 P8이 참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P2가 참이면 모든 짝수도 참이 돼요. 근데 1이 참이면 홀수가 참이고 2가 참이면 짝수도 참이 되니까 1과 2가 모두 참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는 것은 맞는데 니은번은 1만 참일 때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니은번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Pn이 참이면 Qn 플러스 1이 참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라고 했냐면 Qn이 참이면 Pn 플러스 1이 참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명제가 주어져 있어요. Pn이 참이면 Q의 n 플러스 1이 참이고 Qn이 참이면 P의 n 플러스 1이 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P의 1이 참이에요. P의 1이 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의 1이 참이면 P의 1이 참이잖아요. 그럼 P의 1이 참이면 Q의 2가 참이 돼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QN이 참이면 다시 Q의 2가 참이면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P의 2 플러스 1 그러니까 P3이 참이죠. 그쵸? 그러니까 P1이 참이면 Q2가 참이고 Q2가 참이면 P3이 참이에요. 다시 P3이 참이면 어떻게 되냐면 P3이 참이면 다시 Q의 4가 참이죠. 그럼 Q의 4가 참이면 또 어떻게 되죠? Q의 4가 참이면 다시 P의 n 플러스 1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P의 5가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P는 1이 참이면 P3도 참이 되고 P5도 참이 돼요. 그때 Q는 Q2가 참이고 Q4가 참이 되죠. 그럼 이런 규칙으로 가다 보면 P 홀수가 참이 되고 Q는 짝수가 참이죠. 따라서 기억번은 맞아요. P가 1일 때 참이 되면 Q는 짝수일 때 참이 되다는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Q가 1이 참이에요. Q가 1. Q가 1이 참이면 P는 1 플러스 1, 2가 참이에요. 빨간 명제에 의해서. 그럼 P가 2가 참이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Q는 3이 참이죠. 그럼 Q가 3이 참이면 P는 4가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Q1이 참이면 니은 번이 왜 다르지? 아, 맞죠.
그랬죠? Q1이 참이면 P100이 Q1이 참이면 그쵸? P100이 참이죠. Q는 홀수, Q는 홀수 이렇게 되고 P는 짝수가 참이 되니까 니은번도 맞아요. 니은번도 맞고 P1이 참이면 P100이 참이다. 이거는 기억에서 P는 짝수일 때 참이 아니고 홀수일 때 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해서 이거는 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다시 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왔네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뭘로 돼 있냐면 여기 A 첫 번째 항은 1이에요. A 첫 번째 항은 1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에다가 요만큼을 더한대요. A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계속 다섯 번째 항까지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n에다 1을 대입하면 A2는 A1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4. 그럼 뭔가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A 세 번째 항은 A2 플러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4죠. A2는 마이너스 1이었고 이건 4 마이너스 4니까 0이어서 마이너스 1이네요. 두 번째도. 그 다음에 A 네 번째는 A 네 번째 항은 A 세 번째 항 플러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4예요. A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6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 그럼 1이네요. 마지막으로 A 다섯 번째 항은 A4 플러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4 A4는 1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4니까 4 그래서 A5는 그냥 다섯 번째 항은 5 이렇게 구해주면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가 또 좀 복잡해요. 19번 문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AN하고 BN하고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식이 나왔어요. 어떤 문제를 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시면 뭐 이렇게까지 복잡한 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A1은 3이고 B1은 1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이 AN과 BN 수열 두 개를 합쳐놓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또 이렇게 되죠.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의 K에서 B의 K를 빼가지고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는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구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국에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AN 빼기 BN 이 수열이 과연 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K 빼기 BK가 뭐냐? 이거를 구해내야 시그마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 위에 있는 두 개의 이 식을 1번이라고 하고 이 식을 2번이라고 하면 1번식과 2번식을 잘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AN에서 BN을 뺀 식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번식에서 일단 2번식을 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무조건 들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AN 플러스 1 빼기 BN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빼면 좌변은 AN 플러스 1 빼기 B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면 AN 플러스 3BN에서 빼기 마이너스 AN 플러스 5B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좌변은 좌변끼리 뺐고 우변은 우변끼리 뺐어요.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더 동료항끼리 정리를 하면 AN 플러스 AN이니까 2AN 그 다음에 3BN 빼기 5BN이니까 마이너스 2BN이 돼요. 그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2의 AN 빼기 BN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안 복잡할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얘를 구하는 거니까 위식에서 아래식을 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A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B n 플러스 1번째 항을 뺀 거는
A의 n번장에서 B의 n번장을 뺀 거에 2배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AN 빼기 BN 이렇게 돼 있는 이 수열은 등 B수열이죠. 등 B수열이죠. 얘가 뒷항이고 n 플러스 1번장이고 얘가 앞항이에요. 바로 앞항. 그런데 뒷항은 앞항에다가 곱하기 2를 해간다 그랬으니까 AN에서 BN을 뺀 수열은 등비 수열인데 어떤 등비 수열이냐면 첫째 항은 AN 플러스 B, A1 플러스 B1이겠죠. 그러니까 첫째 항은 3 빼기 1, 2. 이게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냐면 2씩 곱해간다 그랬으니까 공비도 2거든요. 그러면 AN-BN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번 n-1 제곱. 그러니까 2의 n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AK- 지금 구하라는 걸 다시 구해보면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BK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제곱이에요. 2의 K제곱. 그러니까 첫 번째 항도 2. 첫 번째 항도 2. 첫째 항 2. 그 다음에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 따라서 항이 모두 10개인 등비수열의 합은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얼마인가요? 2의 10제곱이면은 2 곱하기 1024 마이너스 1이니까 2 곱하기 1023 그러면 2046 되죠? 뭐 복잡해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은 1이고 그 다음에 또 수열의 귀납적 정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뒷항은 앞항에다가 n을 곱해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좀 특이하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20을 120으로 나누래요. 이거는 교과서의 중단원 문제였나? 교과서의 중단원 문제의 마지막 번 문제였었나 해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S20을 120으로 나누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S20이 뭐냐? S20이라는 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뭐 이렇게 여섯 번째 항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면 A의 19번째 항, A의 20번째 항 여기까지 이렇게 다 더한 거예요. 그 더한 것을 120으로 나누었을 때 다 필요 없고 나머지만 구해라 이거예요. 나머지. 자, 그러려면 A1부터 A20이 다 뭔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해봅시다. A1은 1이고요. A2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1 곱하기 A1. 그럼 뭐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A3은 2A2죠. 그럼 2 곱하기 A2가 1이니까 2고 A4는 3 곱하기 A3 3 곱하기 2니까 6이고 그 다음에 A5는 4 곱하기 A4 그러면 4 곱하기 6이니까 24 그 다음에 A6은 5 곱하기 A5인가요? 그럼 5 곱하기 A5니까 24 120 그 다음에 A7은 6 곱하기 A6 그러면 6 곱하기 A6이니까 6 곱하기 120 A8은 7 곱하기 A7이니까 뭐예요? 7 곱하기 6 곱하기 120 A8은 8 곱하기 A8 8 곱하기 A8이 아니지 A8이 아니고 A9 A9는 8 곱하기 A8 이렇게 되죠?
8 곱하기 A8이 7 곱하기 6 곱하기 120. 앞에는 다 계산했는데 이렇게 뒤는 계산을 안 하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누기 120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얘를 나누기 120을 하는데 A6부터는 120으로 나누면 120, 120, 120이 들어있기 때문에 S10, S20,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뭐 이렇게 A7 더하기 쭉 해서 A19 더하기 A20인데 이거를 120으로 나누면 A6부터죠. A6부터 A19, A20까지는 120으로 다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니까 120으로 나눈 나머지는 A1부터 A5까지를 더한 합이 나머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얘랑 얘랑 더한 합이 나머지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냐면 10, 여기가 24인가요? 그러면 30에 34가 120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21번 문제는 21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네요. 1, 2A 2, 3A 3 해서 NAN까지 더한 거는 얘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이걸 구하라고 했죠. 우리는 결국 뭘 알아내야 되냐면 AK가 뭐냐, 즉 일반항 AN이 뭐냐인지를 구해내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것도 한 번은 해봐야지 알 수 있는, 한 번은 경험을 해봐야지 풀이과정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데 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더하기 쭉 해서 NAN이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AN을 구하고 싶어요. AN을 지금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A1 플러스 2A2 플러스 3A3 해서 NAN의 바로 앞에가 뭐냐면 N-1 A의 N-1이죠. 이거를 빼요. 그럼 여기까지 합은 이거보다도 하나 앞에 한까지니까 얘가 N-1, N-1까지 합이니까 N,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2N 플러스 1이니까 2의 N-1 플러스 1까지 합.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 식은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빼주면 이게 다 빠져요. 이렇게. N-1 한까지 없어지고 좌변은 NAN이 남고 우변은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서 N-1, N 여기를 계산하면 뭡니까요? 얘를 계산하면 2N-2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얘가 2N-1 요거를 빼는 게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N 곱하기 AN은 눈 아파. N이 공통이니까 N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고 얘가 남으니까 얘는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고요. 빼기 얘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남는 거는 n-1에 2n-1을 곱해서 빼주면 되죠. 그러면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3n인데 플러스 3n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아니죠. 여기 2n제곱이구나. 그러면 2n제곱 2n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요. 얘는 n 곱하기 3n이 되네요. 즉 n 곱하기 an이 n 곱하기 3n이 됐으니까 a는 얼마게요? a는 3n이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k지요. 그러면 3은 앞으로 나오고 2분의 10 곱하기 11이니까 얼마인가요? 3 곱하기 55네요. 그러면 160 어라 뭐가 틀렸나? 아 틀렸네요. n 곱하기 3n 플러스 3n이니까 n 곱하기 6n일세. n 곱하기 6n. 그럼 얘는 6k. 그럼 얘는 6. 그럼 얘는 6 곱하기 55. 6 곱하기 55. 6 곱하기 55는 얼마예요? 6 곱하기 55가 얼마죠? 6, 5, 30. 6, 5, 30이니까 330이네요.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22번. 어이쿠. 22번하고 23번인데 22번이 하필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등멍. 23번도 수학적 기납법. 등멍. 아구야. 자, 보시면 조금만 힘을 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 여기다 써볼까요? 수학적 귀납법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죠?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뭘 하죠? 가정을 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것을 증명해주면 끝나는 방법이 수학적 귀납법이지요. 자, 그러면 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n이 1일 때 증명하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가에 알맞은 수는 1이에요. 그럼 n이 1을 주어진 식의 양변에 대입하면 n이 1일 때는 어차피 좌변도 1이고 우변도 여기다가 1을 대입해야 되니까 1, 1, 1 대입하면 6분의 이렇게 돼서 1. 그러니까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라서 성립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랬어요.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는 거는 이게 성립한다고 하자. 얘가 일단 성립한다고 하자예요. 성립한다고 했을 때 뭐를 증명해야 되죠?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럼 n이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k일 때 1 더하기 k까지 더한 것을 1부터 쭉 더해야 되니까 k 플러스 1이면 여기에다가 뭐를 더 더해야 돼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해서 어디까지? k 플러스 1까지 더한 것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더하니까 여기도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해서 k 플러스 1까지. 이걸 양변을 똑같이 더해야 되죠. 이 앞에 당연히 k가 있죠. k 플러스 1이니까요. 이렇게 더했어요. 그러면 뭐 이제 나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고는 이제 문제풀이는 끝난 건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정리를 하면 6분의 1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에다가 1부터 k 플러스 1까지 더하면 뭐죠? 그죠? 1부터 n까지 더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k 플러스 1까지 더하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 지금 k 플러스 1, k 플러스 2,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는 공통이니까 끄집어내면 여기에는 뭐가 남죠? k만 남죠. k.
그리고 이쪽은 6분의가 나갔으니까 뭐가 남아요? 6분의가 남았으니까 뭐가 남아야 됩니까? 2분의가 되려면 여기에 3 이렇게 남아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야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식을 여기다 혹시 k 플러스 1만 집어넣는 학생은 설마 없겠죠? n번째 항까지 합이 여기까지 더한 거니까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가 성립하는 분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요거 k 플러스 1까지의 합을 양면에 더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3번은 이것도 지금 보시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라 그랬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여야 되겠죠. 자, n이 1일 때 좌변을 보겠습니다. n이 1이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요거죠. 얘가 성립함을 보인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좌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n이 1일 때니까 1까지예요. ak의 제곱. 그러면 얘는 이거는 뭔가요? a1의 제곱이죠. 뭐 1까지의 제곱이니까 a1의 제곱이 좌변이 됐고요. a1은 지금 저기 문제에서 여기서 1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1이네요. 그 다음에 오변을 보면 1 곱하기 a죠. a1일 때는. 근데 a1이 1이고 a2도 1이라고 했으니까 1이고 1이네요. 그러면 n이 1일 때는 좌변도 1, 우변도 1이니까 n이 1일 때는 성립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 말은 뭐죠?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제곱이 ak 플러스 1과의 곱이 일단 성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뭔가요? 세 번째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돼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까지가 아니죠. n이 k 플러스 1일 때니까 k는 1부터 잘못 썼네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지워져서 K죠. 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K는 1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해설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이거는 뭐 기호를 뭘로 써도 상관은 없으니까 얘가 1부터 어디까지? K 플러스 1까지.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K 플러스 1까지의 이거의 제곱은 이것임을 보이자 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k 플러스 1로 넣기 위해서 k는 1이라고 놓지 말고 i가 1부터 k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ai의 제곱이 이것임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선 좌변을 보시면 좌변 시그마 i는 1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a i의 제곱은 뭐냐면 ak에 ak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이렇게 쓰면은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의 합은 시그마 i는 1부터 일단 k까지 ai의 제곱에다가 마지막 번째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되죠. ai의 제곱,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해서 ak까지의 제곱에다가 마지막 ak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을 더해준 것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는 i는 1부터 k까지 ai의 제곱은 지금 여기서 이게 성립한다고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랬으니까 얘는 ak에 a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 a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거죠. 자, 그럼 이거는 a의 k 플러스 1을 공통으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a의 k 플러스 1을 묶어내고 ak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a의 k 플러스 ak 플러스 1은 뭐냐면 여기서요. 문제에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의 k에다가 a의 k 플러스 1을 더한 거는 a의 k 플러스 2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k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죠. 즉 이거는 a의 k 플러스 1에 곱하기 a의 k 플러스 2예요. 그럼 보시면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의 합은 여기를 잘못 썼는데 a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n이 k 플러스 1로 하나 더 늘었으니까. 그럼 보시면 좌변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얘가 되는 것이 보여졌으니까 이 증명은 끝이죠. 이것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수학적 기납법인 증명이 수학적 기납법으로의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여줬어요. 좌변, 우변. 그 다음에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하는 것이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이렇게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뭐예요? 얘를 항을 하나 더 늘렸을 때 얘도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됨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k 플러스 1까지의 합은 k항까지 합에다가 k 플러스 1번장의 제곱을 하나 더한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k 플러스 1을 끄집어내면 묶이겠죠. k 플러스 1은 여기에서 ak 플러스 2라고 정의했으니까 얘를 k 플러스 2로 쓸 수 있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 얘를 보여준 것이 성립된 거죠. 따라서 이 증명은 끝입니다.